역시 그 증시 격언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아,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불안하더니 오르긴 올라요, 그죠?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개발주들이 개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떠난다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항상 시장은 개인들과 반대로 역행하면서 가는 게 이 시장인가 봅니다. 그래서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자, 아무쪼록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지 계좌가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위클리 만기에 옵션 만기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외인들 기관들 수급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계속 게임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코스닥 대형주들만 강세를 보여주는데 게임주들의 반란을 조금 이야기를 점검을 좀 해봅니다. 종목들 어느 위치에서 올라왔는지. 자, 먼저 오늘 수급을 좀 봅니다. 기관 외인들 매도 6,700개, 현물은 2천억 매수. 기관들은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2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도 초반부터 매도하다가 막판에는 조금 매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빙다리 핫바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아무튼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은 외인들 선물인 것만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외인들 현물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인버스에 타고 있고 곧버스에 타고 있고 하방의 베팅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시장에서 나와서 포기하고 은행으로 간다고 하죠. 은행에 들어온 자금들만 해도 엄청난 규모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그러했듯 위기가 올 때는 시장에 머물러야 되느냐, 시장을 떠나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이죠. 탄력이 없거든 하더라도 종목들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시간차의 문제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겠죠. 언제나 어느 위기 때는 항상 그러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경험치로 보나 과거의 증시 역사를 보나 얼마만큼 멘탈을 가지고 내가 견디고 시간을 이겨내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중국, 대만의 소음도 무시하고 시장은 올라가는 분위기고 시장에서는 그다지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자, 그런데 기관들은 주구장창 매도만 하고 있죠.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손절한 물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음, 그 배경에는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금들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기계적인 손절과 일괄적인 매매,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많이 따르는 거죠. 운영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 기관들이 망가뜨려 놓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특히 연기금이 망가뜨려 놓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타겟을 잡고 있는 종목들은 특별히 기업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고 그 정도 찾는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너무 많아요. 주어 담아야 할 종목들이 너무 많아.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 선물 매도가 6,700개. 판매수를 막판에 안 했네요. 자, 그리고 현물이 2천억, 기관들 매도는 2,300억, 코스닥은 외인들 1,300억 매수. 그러면서 외인들은 자,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어. 환율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들의 이제 옵션인데 콜을 초반에는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바뀌어서 개인들도 매수하긴 했지만 그리고 푼 매도가 47억이고 매수가 47억이 아니라 40 47억이죠. 매수가 10억이 넘어갑니다. 못 들어가면서 늘렸죠.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327부터였나? 325부터 위로 매수를 했죠. 325면은 오늘 종가가 325.4, 325.7 선물로는 그렇죠? 오히려 332까지 콜 매수를 했어요. 352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위쪽으로 325부터 332까지 콜을 매수를 했어. 이게 풋을 매도를 하고. 자, 이래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S&P 500의 선물이 S&P 500 선물 기준으로 봅니다. 선물이 이게 지금 라인을 그어놓은 게 한참 전에 그어놓은 거예요. 이게 저항 라인을 잡아놓은 건데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이 저항까지 그렇죠? 올라왔어. 이전에 6월, 5월 말에 올라왔던 자리까지. 그리고 위로 공간이 있음을 표시를 해둔 겁니다.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한 1% 중반 정도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되죠. 4210이냐 4260이냐 4260까지는 한 번에 올라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4210, 15까지는 1% 중반대니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걸러서 올라갈 것이냐 연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랬더니만 연속해서 3일 양봉 만들고 이틀 쉬었다가 양봉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물 S&P 500 선물의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여기서 올라가느냐 하루 쉬었다가 양봉으로 올려주느냐의 자리입니다. 그 정도의 자리예요. 현재는 야선이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죠. 근데 10시 반 이후로 시작이 돼서 양봉으로 쭉 올라가면서 윗꼬리 한번 만들지 아니면은 십자봉을 만들어서 마감이 될지는 아침에 확인을 해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잠깐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는데 다음 주가 우리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에서 과연 옵션 만기에 과연 332로 현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해요. 현재 누적 물량으로 볼 때는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데 일부 조금은 돌파해서 올라가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갭 띄어서 넘어가든 넘어가면은 좋을 수 있는데 누적의 물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가두리 모습이에요. 326을 넘어가기 어려운 가두리 모습이라. 이 또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만일 오늘 미국장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투자에 매도가 많았으니, 연속해서 매도가 있었으니, 얘네들이 매수로 들어온다. 매수로 들어오면 외인들 선물도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오늘 밤에 또 한번 1%든 0.5% 이상이든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수급이 바뀌어서 들어오면서 메인 선물도 오늘 매도가 많았으니 6,700개가 됐으니 매수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네들과 외인들 선물이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면 내일 추가 상승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종가와 우리 시장의 수급과 외인들 선물과 파생과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의 그 강도가 결정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크를 해가야 되겠죠, 장중에. 근데 여전히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으니까 종목들은 탄력이 둔할 가능성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 또한 체크를 해가야 될 부분. 그래서 과연 330을 내일부터 다음 주 만기까지 일주일 딱 남았는데 금, 월, 화, 수, 목 5일 동안 과연 330을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의 포지션처럼 올라가더라도 눌러서 다음 주 마감을 시킬 것이냐는 봐야 되겠죠. 결론 짓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내일까지 보고 또 일요일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2,500포인트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이 매물 공백이거든. 가능성은 있어요. 2,500이면은 330 될 거예요. 2,500이 330일 거예요. 그죠? 330이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만기 전에 내일 뛰어서 올라가다 윗꼬리 만들거나 밀리거나 해서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용하게 가다가 다음 주 변동성 만들면서 위로 올릴 것이냐는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인들 선물로 유도 핸들링이 되고 기관들 중에 물론 어제는 저기 투신과 사모펀드 물량도 나오긴 했지만은 금융투자의 물량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외인들 선물의 향방이 결정되고 지수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7억 5천밖에 안 되니 어느 한 주체 쪽에서 몇 천억의 거래 대금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외인들도 선물로 장중이든 단기적이든 하루 이틀이든 옵션 트레이딩 차원에서 계속 선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지금 판은 그 판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 판이에요. 우리는 철저한 외인들의 파생 게임장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신다. 딱 수급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건 딱 그런 상황이네 형국이네라고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수급 체크를 해 보셨던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더욱더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거래대금이 적으니까 시중에 거래가 가장 큰 주체가 누구다? 금융투자예요. 외인들보다 거래가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물량이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외인들 선물이 계속 커플링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빼놓고는 10번에 한두 번 빼놓고는 대부분 그러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외인들도 아마 만기 놓고서 옵션의 포지션을 구성을 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물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어. 지수는 올려놔. 종목들은 별로 움직임 없어. 시장 거래대금은 적어. 그러니까 지수 움직임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매수하면서 코스닥 대형주들. 그죠? 바닥권에 있는 게임주, 엔터주 등등등등 오늘 매수했었던 종목들. 게임주 이따 좀 볼게요. 그 외의 종목들 매수할 거 매수하면서 지수 움직임은 선물로 핸들링하면서 뭐를 하고 있다? 옵션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현대판 조공이라고. 외인들한테 월 단위로 갖다 바치는 것도 못해서 주 단위로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금의. 오늘 그 바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위클리 만기나 옵션 만기는 현대판 조공격이다. 외인들 열심히 잡아잡서 갖다 바치는 꼴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방법인 거예요. 죽어라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자, 지금의 판때기가 그러함을 이해를 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자, 오늘 강했던 내가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를 갔죠. 물론 이제 개별주 각자의 뭐 주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장 초반에는 시멘트류들이 갭을 많이 뛰면서 올라가다가 올려치다가 죄다 윗꼬리로 마감을 했어요. 그죠? 음봉으로. 아, 지랄 맞습니다. 올려치기만 하면은 갔다가 기관들 매도 때려내고 생 지랄들을 떨어내는 게 기관들입니다. 아,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브라질 놈의 새끼들. 개인들만 갖다 떠서 올려놨더니만 그 자리에서 딱 저항 자리에서 기관 애들 물량입니다. 기관 애들. 외인도 물량 나온 것도 있지만 기관 애들 물량이 확 쏟아졌어요. 시멘트 가격 인상, 또 시멘트부터 얘기 나온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물량이 쏟아진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시멘트, 그다음에 게임 있고, 어,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신규주가 세비캠이 있죠. 양 윗골이 길어졌지만 양봉 마감을 했어요. 신규주인데 묘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거마다 기관들 외인들 매도한 거죠. 자, 보통 이제 패턴상 양봉 윗골이라도 양봉 만들면 다음날 이렇게 윗골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내일 잘 수급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신규주로 두드러지 오늘 좀 이슈 종목이고 인도에서 5G 수주했다고 삼성전자 얘기 나와서 5G 종목이 일부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다지 뭐 강하지는 못하고 에스텍, FR텍, 와이어블, 뭐 유비쿼스 그 정도 조금 움직인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메인인데 게임주 중에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강하게 올랐던 거는 위메이드가 올랐죠. 그죠? 위메이드 형제들이. 그리고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강했으니까 컴투스 홀딩스가 바닥권에서 올려쳤습니다. 한 달 넘게 횡보를 하던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려친 거죠. 위메이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오늘 올라갔었던 애들이 다 그래요. 어제 움직였던 카카오페이도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패턴이 한 달 넘게 횡보와 박스권이었다가 위로의 장대 양보. 서비스도 그러하고 어제는 그죠? 다 비슷합니다. 어제는 카겜, 오늘은 위메이드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아울러 바닥권에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강하게 올라왔죠. 얘도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들을 만드는 애들. 이런 애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카겜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중에서라도 한 번쯤 저렇게 양봉으로 장대양봉으로 올려줄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올려치는 거니까.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만들고 있는 애들은 한 번쯤 저렇게 장대양봉으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 또한 여기서 무너졌던 자리들을 보면은 누구의 수급이었다?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무너졌던 자리들이 연기금이에요, 지금. 여기 연기금. 여기 연기금. 맨 아래가 연기금인데 연기금. 이해되세요? 제가 왜 연기금을 이렇게 씹어냈는지. 그리고 연기금 보매수했어요. 반대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겠죠. 저 돈들이 매도해서 그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주체가 올해는 연기금이라는 얘기 상반기에 종목들이 연기금 수급으로 망가진 종목들이 2분기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거기에 대해서 청원 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연기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CIO 9명 중에 8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3개월 임기 남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책임 회피하려고 방관하는 거죠. 직무 유기하는 거지. 새끼들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몰라. 그만두고 바뀌어야 될라는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나가야 될라는지 모르겠어. 통제하는 인간들 하나도. 그러니까 저런 수급 행태가 보여지는 겁니다. 수급을 보면 뭐 기관들 완전 쓰레기 짓거리죠. 계속 연속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포트도 최근 역사에 신고가 찍은 종목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연기금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엄청난 성장 등등 지금 자리부터도 앞으로 충분히 몇 배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포트 편입한 건데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센스 있으신 분은 어떤 종목인지 알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망쳐놓거나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거나 기관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혹은 연기금이 망쳐놓고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잘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탐색해볼 필요 있겠죠. 자, 어쨌거나 오늘은 게임주들이 이번 주 어제 오늘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종목들로 보면 뭐 위메이드 맥스가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수급은 외인들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외인들로 잡혀요. 거의 20주고 잡히는데 상한가를 가고 거래대금은 960억이고, 그렇죠? 이격도로 봐서는 만일에 내일 갭 많이 안 뜨거나 갭 떠도 여기 걸리면은 눈목 나올 수 있어요. 23,000원대에서는 초반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 보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위메이드도 있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녀석들이니까 눌림 자리를 이용해 보는 게 최고겠죠, 그죠? 눌림 자리 이용해 보는 게 최고일 거라고 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괜찮아요. 시세 분출했었던 자리 시작했었던 자리보다는 조금 윈데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여기 거래가 이만큼 터졌던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온 거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컴투스 홀딩스도 주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완전 바닥까지 내려온 거니. 그래서 게임주 보신다 그러면 수급이 강해. 물론 나머지 애들도 있긴 해요. 나머지 종목들도 있는데 펄어비스도 시총 큰 녀석인데 더 크죠. 4조 원,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잘 가다가 무너져가지고, 아따, 이놈의 자식도 어제 막 이게 10몇 프로 올랐으니까 9% 올랐구나, 10% 올랐구나.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녀석이고,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컴투스나 위메이드를 좀 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되니 코스닥 상위 대형주들 중심으로만 지수가 상승을 한 격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요. 대형주 위주로 1시간 반 올려놓고 계속 횡보를 했고, 나머지 지수는 뭐 대형 코스피 대형주겠지만은 중형주도 박스권 올려놓고 나머지는 중소형주는 다 오전 고점 대비 다 마이너스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이 되게 지루할 수밖에 없죠.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없이 지수만 올랐는데 도대체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은 왜 이런 거야? 막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지. 부글부글 끓죠. 열받고. 도대체 시장이 왜 이 모양인 거야? 지수는 오르는데 왜 종목이 안 올라? 환장합니다,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쥐가 나, 머리에 막. 머리에 쥐 나니까 쥐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쥐덫을 놔야 되는 건지, 아무튼 막 그런 고민까지. 개인들이 떠나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들의 이 증시, 이 시장에 대한 시장을 떠나는 공포스러운 시장을, 공포스러워서 시장을 떠나는 것도 있고, 아, 기댈 데 없어. 떠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개인들과는 군중 심리와는 군중과는 반대로 우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옳습니다. 반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군중 심리거든. 다른 사람은 떠나고 있는데 내 혼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감과 외로움, 두려움, 같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손실 보더라도 나만 손실은 아니야. 아, 그래. 다들 뭐 그러한데 자기 위로하면서 가는 거죠. 군중 심리.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고 슈퍼개미가 되든 단타로 수익을 보든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리를 극복한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를 극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멘탈 극복 못하면 절대로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사례들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슈퍼개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 슈퍼개미 실제로 슈퍼개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자칭 슈퍼개미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나의 멘탈과 나의 심리 관리를,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가느냐가 계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죠?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초점 맞춰서 지금의 시기에서는 가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연속성보다는 단발성으로 올려치고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벌어져요. 거래 터졌던 자리들도 보면은 이게 벌써 한 두 달 전에 거래 빵 터졌다가 컴투스 보면 다가 딱 두 달이 걸려서 그죠? 한 달, 두 달 넘어서서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웬만하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유메이드도 뭐 그때 당시 같이 움직였던 그 거래는 더 많이 터졌네, 그죠?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엑스도 볼까요? 유메이드 맥스, 그죠? 그 비슷한 시기에 거래 터졌었죠. 두 달 있다가 올라오고. 자, 이런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패턴을 보여줍니다. 나 이런 것들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후에 시세가 컸었던 녀석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세를 눌림이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어요. 강하다 보니까 이틀, 2, 3일 연속 강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게임주로 그래 게임주로 막 몰려들면은 이제 안 보내겠죠. 흐지부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아이씨 결국엔 또 똥 밟았네 개인들 그러면은 이제 올려치는 거겠죠. 그렇게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또한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연속성을 만들면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하고 윗꼬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자처럼 그러한 개인들 못 쫓아오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주로는 뭐 RF 세미도 상한가를 갔는데 뭐 전력 반도체 본격 양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 거고 아직은 뭐 역배열 종목이고 1200일선은 벌써 근 5년 동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래량은 좋은데 녹록치 않은 거. 포이즈도 뭐 2차 전지 양극재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툭 치고 올라온 거고. 뭐 기업 재무 상태가 그다지 뭐썩 좋지가 않으니 단타용으로만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창 바이오도 점상을 올라왔는데 오늘 뭐 자회사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서 이런 패턴을 좀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오 잠시만요. 그리고 만국약품 같은 경우는 어준선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경영권이 달라지니까 막 튀어 올라오는 애들 개별적인 애들 그러고 나면 오늘 주된 거는 이제 게임이죠. 게임주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하고 그 정도. 나머지들은 뭐 주된 것은 이제 게임주들이 좀 어제 오늘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제는 엔터주들 일부 좀 강했는데 그 외에는 뭐 다 그냥 흐지부지한 모습이에요. 뭐 양봉 치고 올라온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올라올 듯 거래대금 적으니까 그다지 힘을 못 쓰는 분위기에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7조 5천억 감소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고 양봉을 만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혹여나 개별주들이 조금 탄력받으면서 괜찮은 모습 보이려면 3월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은데 과연 8월 달, 9월 달 나와줄 수 있을지 나와주면 3월 달에 조금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반등하면서 좀 거래가 증가하니까 좀 탄력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그때는 뭐 7조, 8조, 8조, 때로는 10조 원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조 원대에서 이제 4, 5조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1거래대금이. 1거래대금이 4, 5조 원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모습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만들지 종목들 좀 탄력 보면서 대응하면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 장세인 것만은 분명해요. 단타 종목 잡기도 그렇고 갈만한 자리의 종목들도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어. 계속 이야기했던 뭐 덕신도 그러고 몇 개 종목들이 있었는데 갈만한 자리인데 그냥 꾸물꾸물 조용하게 올라오는 것 뿐이지 치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만들어가는 듯한데 그렇죠?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예전 같으면 오히려 한 번쯤 윗꼬리 만들더라도 올려쳤을 텐데 계속 그러한 모습들 만들고 있어서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업하시거나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는 분들은 참 시장 도대체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막 징글징글하고 지루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또한 뭐 지나갈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항상 이러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일단 좀 과정과 시간을 조금 더 잘 견뎌가시고 괜찮은 종목들로 잘 엄선하면서 아, 단기라고 하더라도 며칠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들 수급이 저러하니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 수급이 좀 더 강한 애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뭐 테마 종목들은 순환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개인들 안 들어오잖아. 돈이 빠지니까 오히려 기관애인들 혹은 기관들이 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수급이 지속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눌림목자리라든가 혹은 양봉 올라가는 종목인데 기관 수급이 잘 들어오네 그러면은 뭐 분봉에서 살짝 밀리면은 들어가서 추가 상승을 보든가 이제 이러한 방법들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요즘에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잘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잘 안 나오니까 안 들어갔는데 컴톨딩스 같은 것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 분봉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위메이드도 보면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죠? 한 번쯤은 이렇게 자리를 주는 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개별주들은 저런 포인트 공략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수급이 들어오는 기관 외인데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오히려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초점 맞추면서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록치 않은 시장 환경인데 장세고 시장 판때기인데 항상 일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견뎌가시면서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은 종목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이나 다 기어는 좋은 종목도 있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 이 종목이 아니라 괜찮은 애들 있어요.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종목들들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줍줍줍줍 해서 스윙 이상 관점에서 모아놓고 지루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종목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찍고 횡보 중인데 오늘도 새로 오신 신규 회원 음봉에서 매수하시라고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이런 장세에서 역사적 신고가 간 종목들은 매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전략도 오히려 좋으리라고 보고요. 물려있는 종목들도 많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적절히 이제 가만히 있다가 급반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 좀 감안해서 그런 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소하게라도 리밸런싱 하면서 올려칠 때 매도했다가 윗골이 길어지거나 음봉 나올 때 부분 추미하면서 이제 단가 낮추는 전략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은 뭐 강보합 정도 있어요. 나스닥 선물도 그 정도,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 있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할지는 일단 좀 봐야지 될 거예요. 지금 독일이 1%대 상승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오른 걸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미국이 오늘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으로 마감하거나 단봉 정도로 마감을 할지는 내일 새벽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하고 아, 지금까지 경험치로 볼 때는 외인들 포지션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포지션이 이러한 한 여기서 갇혀서 시간을 만기까지 갈 가능성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한번 돌파하다가 위에서 만기쯤에 내려놓을 가능성. 세 번째, 계속 횡보를 하다가 만기 전날
확 올려치면서 변동성을 주거나 그 사이에 이제 포지션 변화가 좀 생겨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 세 가지 정도로 좀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수급 변화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 500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있어요. 1% 중반 정도까지. 그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 자리 위로는. 맥스마 2, 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위로는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상승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적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못 가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만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으니 코스피는 이 외인들 지금 파생 게임에 갇혀서 못 가는 분위기예요. 오늘도 위클리 만기 딱 지수 맞추기 게임 하는 모양새였는데 참 아휴 거기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이 뭐 하고 있다고 외인들 조공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죠. 특별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안정화도, 그다음에 오일도, 원자재도 다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일부 변동성이 만들어지더라도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점차 안정권으로 가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장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 가지고 이야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 그리고 뭐 정예한 방송 들어오셔서 계속 꾸준하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녁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어, 확인하시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적어도 3개월, 6개월은 들어야지 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조금 파생 부분은 주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분석되는 자료가 추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 그리고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게 장 마감 이후에 제공돼서 일부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는 추정이고 장 마감 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어찌되었거나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분석은 대신 차트로 주로 해요. 다른 것들도 참고하긴 한데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메인은 대신 증권으로 봐요. 분석하기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각화 시키는 것들도 훨씬 더 보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대신 거로 봅니다. 키움 거는 안 봐요. 키움 거는 안 봐요. 삼성 거나 메리츠 거는 간혹 보긴 합니다. 계좌가 있는 쪽의 거는 간혹 보기는 해요. 하지만 메인은 대신 걸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를 강조해요? 변화 과정 트래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제가 영어로 표현할 때 트래킹 해야 된다, 추적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변화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해되셨어요? 네, 저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당일 외인들은 그래도 위쪽으로 콜을 매수했네, 풋은 매도를 했네, 아래쪽은
외곽 쪽 여기서는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거 해지용일 수 있는 거고 위쪽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인가? 누적으로는 위로 열어 놓으려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누적으로 봤을 때는 갇혀 있는 분위기죠. 가두리란 말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327, 8, 7을 7 아래쪽이죠. 그죠? 322를 중심으로 320에서 327에 갇혀 있는 분위기예요. 이거를 열어야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구조 만들고 일주일 남았으면 이거를 이렇게 열고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지수가 미국 지수가 1, 2%, 2, 3% 올라갈 공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는 폭이 약하잖아. 그건 저쪽으로 파생 게임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더라도 33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만기에는 지수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래프로 쉽게 보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과거 거 이야기한 거라든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가두리. 예. 현재로서는 가두리 모습으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가 이제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내일 혹은 월요일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방향성을 위로 더 올라가든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음, 이제 가두리로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은 매도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면서 먹는 게 엄청 많고 장중에 외인들도 선물 가지고 이 옵션 트레이딩 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눈에 막 팍팍 들어와. 그 배경에는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시장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데다가 기관들 중에 금융 투자애들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쟤네들의 수급에 따라서 외인들이 선물 핸들링을 하는 거거든요. 외인들 현물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 당일 현물 수급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모으고 외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로 들어오되 기관들의 매도 특히 연기금은 아직 지금 저지랄하고 있는 거고 금융투자애들의 당일 매수 규모가 크니까 얘네들이 며칠 매도를 했으니까 내일 매수 규모가 뭐 오전에 뭐 2천억, 1,500억, 2천억 들어온다 그러면 오후까지 뭐 3천억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외인들의 현물 규모보다도 크니까 외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나리오까지도 감안을 해서 외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야지 지수 방향을 할 수 있어요. 코스닥은 외인들 현물에 움직이는 거고 오늘 매수가 나왔으니 내일 갭 뜨거나 하면은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코스닥은. 그렇죠. 장중에 그 흐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꾸준하게 체크해 가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습관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 법칙, 시간대 법칙,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2시 이후 이 변화 과정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무쪼록 녹록치 않고 좀 지루한 장세이긴 한데, 지루한 장세이긴 한데, 아무쪼록 그래도 항상 이럴 수는 없으니,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잘 견뎌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윙 관점에서의 종목들을 줍줍해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장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물어보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의 방향을 보는 것 중에 중요한 변수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세를 안 내고 있으니 올려놓고 계속 박스권이죠. 몇 주째? 1주, 2주, 3주째 박스권이에요.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 이외의 대형주들이 움직여서 올라간 거라고요. 선물 수급과. 자,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방향을 잡고 변동성을 만들 것이냐? 아래로 만들 것이냐? 어느 쪽이 될까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 번쯤은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위쪽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수축이 되어서 횡보를 하다 보면은 한 번은 변동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흐름과 최근에 이제 치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미국의 반도체 제재 부분도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타고 가다가 과연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올려준다?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 만기 부근 주 후반 정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지수가 팍 튀어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지수 흐름 상황에서 330을 돌파하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들은 저러한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삼성전자를 핸들링하는 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계산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량과 현재 거래 대금 등등 해서. 지금 61,500원인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의 현물 수급이 지속이 되고 기관들이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다라고 하면 여기서 과연 확률적으로 위쪽을 보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래쪽을 보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덧 한 주도 다 갑니다. 내일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